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경제 이야기는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연이은 패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에게 관세 항소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소송의 핵심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전 세계에 관세,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지 아니면 미 의회에 있는지이며, 트럼프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7년 통과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외국의 위협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수입을 규제한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관세 관련 단어, 즉 테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자에 대한 특정 제재나 재정적 처벌에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일으킨 이란을 목표로 한 이란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북한 기업들의 미국 시스템 진입 차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전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적대 행위자로 간주한 후 무차별 관세 보복을 하는 거라서 말이죠. 관련해서 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무역에서의 불공정한 상호 무역 관행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다음 단계로 거의 모든 미국의 교역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역사상 처음이며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특정 제재 대신 광범위한 국제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2015년 8월 29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7대4로 트럼프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가 세금이라고 판결했고, 미 헌법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과세에 대한 권한을 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2025년 10월 14일까지 보류 또는 정지시키면서 항소 기간 동안 관세가 유지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류 또는 일시정지는 나름 중요해서 미국 기업들은 항구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여전히 납부해야 되고, 수입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가 무역협상에서 관세를 휘둘러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의 운명은 이제 미국 대법원의 손에 달렸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법률을 통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제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처벌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제301조, 수입품 급증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제201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들 모두는 관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조사, 보고, 증거 제출과 같은 공식 절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그저 수입을 규제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가 관세를 의미할 만큼 광범위하다고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한다와 세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예로 든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1971년 닉슨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17년 적성국 교역법을 이용해 10%의 수입 추가 관세 또는 임시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미국 법원에서 요시다 사건을 통해 닉슨의 10% 임시 수입 추가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사건의 경우 닉슨의 임시 추가 관세 부과가 딱 5개월 동안만 유지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닉슨 쇼크, 즉 닉슨의 금태환 제도 폐지에서 알 수 있듯이 닉슨은 외국 국가에서 미국 달러를 대량 방출하면서 고정환율제 붕괴를 위협하는
심각한 통화 위기에 대처하려고 한 데 반해서 트럼프의 관세는 그냥 광범위하고 불확실하며 무역 적자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닉슨을 통해 교훈을 얻은 미 의회는 적성국 교육법 하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행사할 것을 우려했고, 덕분에 1977년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만들어서 비상사태는 매년 경신되어야 하고 미 의회에 보고해야 되며 평시 사용은 제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관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소리지요. 법 얘기를 하니까 너무 느려지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대질문 원칙을 얘기해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같은 법의 원칙은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의회에서 분명하게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해당됩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규제와 같은 모호한 단어는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요. 관련해서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같은 법에 원칙을 적용했는데 2022년에는 명확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EPA 미 환경보호국의 기후 규정을 무효화했고, 2023년에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차단했습니다. 예로 든 두 개 모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 정책 조치를 취한 것인데, 트럼프의 관세 역시 그런 패턴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원칙은 정부의 한 부가 헌법상 행사할 권리가 있는 자신의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기관이 행사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삼권 분립 같은 구조적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미의회가 명확한 지침 없이 입법권을 이양할 수 없다는 불위임 원칙인데요. 1930년대 이후 잠자고 있던 이 원칙을 일부 대법관들이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미 의회가 자신의 핵심 권한인 과세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 1952년 영스타운 사건이 있는데, 미 대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명확한 권한도 없이 영스타운 제철을 압류하는 짓, 즉 미 의회나 미 헌법의 승인 없이 사유재산을 점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스타운 제철 압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영스타운 사건 당시 잭슨 대법관의 판결 골자는 미 대통령은 법과 함께 할 때 가장 강하고 미 의회의 의지에 대해 가장 약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대로 정확하게 하면 트럼프는 가장 약한 영역에 속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마냥 패배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첫 번째, 연방대법원은 외교 관련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종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닉슨의 추가 관세는 재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구성, 보수 6명, 진보 3명은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다른 법들에서는 관세를 언급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는 관세를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만들던 1977년에 미 의회는 비상사태 권한을 축소하려고 했고, 세 번째, 중대질문 원칙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네 번째, 한 사람, 즉 대통령이 제한 없이 세금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인해 트럼프에게 불리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며,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 패배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베센트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베센트 자신은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통상무역법
301조 하에서의 플랜 B도 준비 중입니다. 338조도 얘기되고 있고요. 베센트의 준비 또는 대비는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설명할 게 많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첫 번째, 미 대통령은 영구적인 비상조세 수단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미래 미 대통령이 누구든 언제든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장은 지속적인 관세 위험에 노출된다. 네 번째,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우짜가 계속 얘기했던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보복을 촉발했고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가운데 닉슨의 1971년 추가 관세 부과는 일시적이고 실제 위기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광범위하고 무기한 관세는 역사상 최악의 실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승리할까요?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 또는 광범위하게 양보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 역사, 원칙이 트럼프에게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패소할 확률은 60에서 70%에 달한다고 우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팬이라고 하더라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국제관세에 대한 백지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무역 문제 이상, 즉 미 의회와 미국 대통령 중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억수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미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관세질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또는 트럼프 패소로 나오면서 권력 분립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통치 방식을 형성하는 억수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